자기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하셔도 사실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로스쿨에 갈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쫑PD가 잡아준 주제입니다. 로스쿨 지망생을 위한 위로와 팩폭이라는 주제로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스쿨을 지망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 정말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정말 좋다 라고 할 때 느낌하고 좀 다르죠. 네, 왜냐면 누구나 이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왜 로스쿨을 오기로 했는지는 뭐 각자마다 다를 거고 기상천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안정성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오시겠죠. 어떤 분들은 법이라는 학문과 이 실무가 자기한테 찰떡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망생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지망생들에게 먼저 한번 되물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소비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본인이 기본소득만으로도 아껴 살면서 자기가 정말 남한테 돈을 벌지 않으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로스쿨 안 오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은 옛날 말로 운명에 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면은 뭐 남자든 여자든 법조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딘가를 끊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 설득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만 사실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괜찮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어떤 성격인 건 사실 안 중요해요. 진짜 이 일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결단 내릴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잖아요. 마치 이제 제가 스타크래프트 할 때 패스트 캐리어 가서 친구들한테 욕먹던 포톤으로 입구 막아놓고 같은 편한테 욕을 먹던 나는 그게 재밌더라고. 우리 빨리 리버 뽑고 막 이렇게 한번 쏴보면 와 신난다 이러고 이제 다른 애들은 질러 뽑아서 막 공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 업계에 맞지 않습니다. 공부의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봐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법은 이제 그렇다. 왜냐면 법은 전체 세상을 다시 법적인 용어로 전부 바꾸어서 사고하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이 컨버트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성실함이 몸에 배지 않으면은 사실 조금 쉽진 않다. 그럼 기본소득이랑 성실함이 무슨 상관이냐?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소득으로 소비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100만 원을 받으면서 또 막 다른 뭔가를 열심히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기본소득에 만족하지도 않고 기본소득을 곧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팩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하셔도 사실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도 로스쿨을 포함해서 법조계에 들어오는 게 어떤 전문직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통과했던 시절 자체 말고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사실은 대단한 일이지만 마인드를 그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사시를 하던 시절, 물론 저는 1000명 시절이라 이미 이제 그게 지났지만 뭐 사시 200명 뽑고 막 50명 뽑고 이럴 때는 그것이 사실은 신분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놀랍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저희 때도 다 사라졌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변호사 공부를 해서 이제 막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게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원동력이 돼서 변호사가 돼서 나왔는데 그 뒤로 내가 뭘 할까 라는 데 있어서는 아마 굉장한 제약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세 딱 나오죠.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건도 그냥 들어오고 뭐 돈도 그냥 들어오고 뭐 일도 이제 누가 해주고 이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변호사니까 직원이나 이제 의뢰인들한테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놀라워. 지금 2022년인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냥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개고생하는 사람이 법조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회사나 또는 훌륭한 사업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다 그 정도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특수한 시기에 열심히 했던 것을 너무 이제 과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20살 때 이제 서울법대를 갈 만큼 좋은 실력을 가졌다 라는 것은 지금 그렇다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유연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법조인이라는 일을 바라보는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법을 알면서 뭔가 법에 관련된 일을 해도 좋고요. 또는 법과 조금 관련이 없는 일을 해도 하나하나가 다 메리트입니다. 왜냐?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거는 온 세상의 현상을 법의 언어로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다른 일과 접목시킬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뭐가 좋냐? 요즘에 뭐 변호사가 너무 많고 1인당 수임 건수가 뭐 한 달에 1.2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자랑이지만 저랑 아무 상관없는 근데 이제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1945년부터 있었던 일을 2022년에도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뭐 사건 수임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아니고 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로스쿨 되고 나서도 뭐 변호사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취직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작년에 신입 월급들이 많이 올랐어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의 니즈가 어디인가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로도 정말 많이 가시고, 예전에는 회사 이제 법무팀만 갔다면 지금 뭐 인사팀도 가시고 사업팀으로도 가시고 기획팀으로도 가시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곳으로 가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으로 변환하는 이 능력에 포함해서 자기의 다른 능력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뭐 자격이 하나 더 있으니까 유리한 점들이 뭐 솔직히 있겠죠. 또 이제 그 자격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냥 자격이 없지만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뭐 무조건 1등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이 분명히 플러스가 된다. 이게 지금 뭐 팩폭 영상인지 위로 영상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로스쿨 지망생이 가져야 되는 특별한 능력 같은 건 없습니다. 리트 시험이죠. 리트 시험과 로스쿨 들어가는 시험과 뭐 면접이죠. 면접 보고 변호사 시험 열심히 보시고 해서 시험 붙으면 돼. 그건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아무래도 글을 잘 읽는 분들이 더 유리하긴 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년이 더 지나도 우리는 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글이라는 것이 영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 단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대단한 어떤 의미의 집약입니다. 그걸 영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설도 읽고 책도 읽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글을 읽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글과 가까워지는 것은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굳이 따지자면 논리적인 사고력,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면 그게 바로 논리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 1 더하기 1이 2.3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왜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뭐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 뭐 혹시 이제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러면은 뭐 예술 쪽으로 가시거나 또는 정치 쪽으로 가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약간 감정이 메말하게 돼요. 물론 감정이 풍부한 변호사님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보통은 좀 그런 부분이 많진 않다. 우리는 이제 이게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요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데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또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AI가 되면 뭐 판검사가 없어진다는 둥,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그 변호사가 뭐 청소부가 된다는 둥,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러냐? 세상을 법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가도 자기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호사 본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AI가 과연 인간의 행위를 대체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뉴스 같은 걸 볼 때 뭐 어떤 판사가 지금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라는 걸 보면은 이제 밑에 댓글이 달리죠. AI 판사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그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AI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나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한 것들을 자기의 미래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AI가 가지고 있다는 그 지식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무에서 창조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알파고, 알파스템, 이제 의학계나 공학이나 뭐 이런 게임류에서 사용되는 그런 AI들이 가끔 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특정한 룰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낸 노력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몬스터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사람은 뭐든 될 수 있다. 안나한테 그 박사가 이제 했던 얘기인데, 나중에는 결국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대반전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그게 사람의 본질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를 예로 드니까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 저는 이제 만화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 사이에서만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또는 한국 사람들도 가지는 뭐 특정 나라 사람들에 대한 뭐 비하라든지 또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한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이 과연 진리이기 때문에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그냥 이미 있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사고를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축적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AI가 뭐 인종차별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AI는,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AI는 구글에 누군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고요. 애플에서 AI 만들면 애플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범인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AI 판사가 그냥 자료를 휙 넣으면 징역 3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납득이 될까요? 절대 못하죠. 어쨌든 이제 판결문을 쓴다 라고 하면 그게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은 판결문이에요. 근데 그걸 봤는데 한 군데라도 내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생겼을 때, 온라인 서비스를 앱 쓸 때도 이상해, 컴플레인 했는데 답이 없어, 아무리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불만 있고 말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도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인간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뭐 누군가를 대체한다 이런 거는 애초에 이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법조계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리서처입니다. 리서처. 내가 무슨 법률을 모르겠는데 이 법에 대해서 분석해줘. 뭐 이게 이 법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줘. 이런 보조적인 역할로만 AI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AI가 고도화되면은 필요한 리서처가 점점 줄어들 수는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어소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 일부, 전부도 아니고 일부는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변호사는 아니지만 일을 도와주시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일 자체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세상이 바뀌고 이 변호사라는 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쪽이 바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필요는 항상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실하고 또 이제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라고 하면 로스쿨에 들어와서 일단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법의 언어로 바꾸는,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참고로 법을 배우지 않은 분들도 이제 자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시거나 하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법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이제 정말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정말 옛날 말로 일자무식한 부인이지만 그분이 맨날 두꺼운 책을 막 이렇게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의사들보다 더 잘 알게 됐어요. 뭐 그런 경우들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아주 예외적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진짜 자기의 일을 법의 언어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편집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어디가 아픈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런 게 궁금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구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막상 자기의 일은 구글에 없습니다. 결국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아직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유튜브 편집 이런 것들도 막상 하려고 책만 펴도 저는 이런 바로 포기. 그 시간에 그냥 자기 잘할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이 모두 분업화되어 있고요. 분업화된 이외의 것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뭐 남의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 올인할 거면 가셔도 되지만, 찔끔? 자기가 뭐 찔끔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세상을 모르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소리 하면 이게 뭐 한 게 위로인지 팩폭인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되고 이제 변호사가 되고 하는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꿈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구시대적인 산물이 될 리가 없다. 이 문명사회가 있는 한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다만 법조인이 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든지 이것이 뭐 운명을 바꿀 일이라든지 그렇게 막 강요당하는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이외에도 좋은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하면 정말 이 세상에는 성실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짱이야. 왜냐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갖추셔도 앞으로의 미래 생활에 있어서 뭐 특별한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긴 영상이 됐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건 묻지 마시고, 이제 변호사가 되면 뭐가 좋은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